안녕하세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할 작품은 영화 남아있는 나날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저는 몸에 좋은 몸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느림입니다. 네, 메이님과 이제 느림님이 저희 북렌즈 독서 모임을 오래 함께 하셨는데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됐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잘린 건 아니고요.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재료 확인부터 해서 남아있는 나날 작품에 대한 외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가즈오 이시구로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예요. 그래서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 작가가 주목을 다시금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93년에 이 제임스 아이버리라는 감독이 이 작품을 영화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더 먼저 보는 이제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의 팬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80년대 중반에 모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영국 귀족 청년의 동성애 얘기거든요. 그래서 휴그랜트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망 좋은 방이라고 포스터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영국 귀족들을 배경으로 그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이탈리아에 여행 가서 이제 미국인 청년과 그 영국 귀족 아가씨가 만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바로 전 작품이 하우즈 엔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캐스팅으로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그리고 앤서니 호킨스, 엠마 탐슨. 그래서 엠마 탐슨이 이 작품으로 하우즈 엔드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었거든요. 주인공이 둘이 같네요? 네, 같아요. 대박이다. 이 당시 무슨 콤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우리가 그 작가주의 영화에서 네. 같은 배우를 네.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것도 이제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상류층 사회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자체가 좀 시대극을 많이 찍고 뭐 영국 귀족 사회의 모습을 좀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간결하게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찍어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담백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약간 구태의연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의 작품이 참 모던하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님이 그런 느낌을 이제 좋아하셔서 되게 모던하게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네. 약간 이분을 비판적으로 보는 주류 쪽에서 되게 영국식 느낌의 영상 위주로 맞아. 되게 풍경 묘사로 되게 오래 잡잖아요. 네.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부터. 그거랑 사실 영국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집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보다 더 영국스러운 느낌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서 뭐 헤리티지라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비판을 받을 만한 영국보다 더 영국 같은 풍경, 뭐 신화적인 영국을 막 이미지적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의 특성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원작을 바탕으로 한 거에서는 이제 느낌이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칼럼이나 논문도 봐서 다들 성향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배우를 보면 주인공 스티브스는 안소니 호킨스. 저는 사실 이 사람 하면 한니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양들의 침묵에서 그 되게 약간 미친놈이죠? 그 사람이 이 되게 절제되고 완벽한 집사의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약간의 이질감이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는 그 연기를 잘하긴 잘한다. 그 우물쭈물함, 되게 머뭇머뭇함 그거를 살린 것 같고 이 여자 켄튼 양 역은 엠마 톰슨 그리고 달링턴은 제임스 폭스 이 정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외국 배우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들이 나온 작품 중에 뭐 인상 깊은 게 있으신가요? 앤서니 호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한 하워즈 엔드 같은 작품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었고 최근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휴먼 스테인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플룸노스 원작의 휴먼 스테인 니콜 키드맨이랑 같이 나온 영화였는데 거기서의 연기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워낙 명배우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해도 다 훌륭하지만 어떤 작품을 해도 변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들의 친구로 맞아요. 과제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맞아요. 보고 캡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영화를 볼 때 몰입이 자꾸 안 되는데 안소니 홉킨스의 기존의 그 강한 인상만 써도 자꾸 그 예전의 영화 끌고 가서 죽일 것 같고 엠마 톰슨도 극 중에서 약간 역할이 약간 날카롭거나 약간 까칠스러운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엠마 톰슨도 개인적으로 여자를 또 이쁜 여배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딱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는데 보다 보니까 몰입은 역시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전형적인 영국 배우 캐스팅이다. 영국의 느낌을 잘 살려내는 배우들이다. 그 엠마 톰슨 같은 경우는 그 전작품 하워즈엔드에서도 그랬는데 저는 맨 처음에 엠마 톰슨이 나올 때 맨 처음에 나올 때 그 걸음걸이 그러니까 책에서도 묘사되는 그 걸음걸이가 딱 보여지면서 그분 그 구멍 안으로 그분 그 유리 안으로 그 엠마 톰슨이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이 맨 처음에 딱 보였잖아요. 근데 보면서 저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책에서 묘사된 그 켄튼 양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영화 평론가의 말이 이거 전작 하워즈엔드를 보고 엠마 톰슨보다 연기를 잘하는 여배우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오, 극찬이다. 네, 근데 그 다음에 피아노란 영화에서 홀리 헌터가 나오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전형적인 영국 느낌을 잘 살려내는 배우고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그 영국 집이랑은 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질감은 없이 그 느낌은 살린 것 같고 영상 면에서도 되게 그 식당 차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볼거리가 되게 요즘 보기 힘든 그런 레스토랑 느낌이 잘 담긴 것 같긴 해요. 그 당시 전 영화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배경음악을 희한하게 썼어요. 맞아요. 좀 경쾌하면서 그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이질감 느끼게끔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가고 배우들도 특유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뭔가 가는데 배경음악은 그거 이질감 있게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1994년에 아카데미상 8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을 정도로 그때 자체만으로도 이제 큰 인기를 얻었고 작품 자체도 인정받은 그런 작품 이 정도로 이 재료 확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네, 이어서 이제 재료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줄거리와 간단히 배경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되게 영화 포스터부터 로맨스 느낌이 가득하지만 또 그 안에 역사적인 배경도 잘 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주인공 스티븐스가 1958년에 이제 시골로 여행을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는 과거 1930년 그때 본인이 일했던 그 과거의 추억을 이제 떠올립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그 과거에 함께 일했던 여성 동료라고 해야 되나? 켄튼 양의 편지를 받고 나서 들뜬 것 같은데 들뜨지 않은 척 하면서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제 계속 과거 회상과 현재를 왔다 갔다 해요. 가끔 보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 이 남자친구 아저씨가 과거 분장이랑 현재 분장이랑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이게 과거인지 아니면 진짜 지금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왜냐면 옷을 거의 비슷하게 입고 그나마 흰머리 좀 많으면 지금이구나 싶은데 또 모자 쓰고 이러면 또 모르겠는 거.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과거 회상과 지금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면에서는 이분이 집사로서 이제 국제회의 장소로 유명했던 달링턴 홀, 그리고 그 주인공 달링턴 경을 위해서 이제 집사로서 거의 1등급 집사죠? 거기까지 갔던 과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이 돼요. 그 국제회의 장소다 보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
이제 배상금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 스티브스 집사 주인의 의견과 다른 국제적인 이제 사람들의 모임의 이제 의견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몰라도 이제 작품 감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 알면 또 그 미묘한 긴장감이 재미있더라고요.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의 입장, 미국 사람이 이간질하고 뭐 그 프랑스가 독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또 함께 보시면 좋겠지만 자세히는 말 안 할게요.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을 떠안고 시골 여행으로 가서 켄튼 양을 만나긴 하는데 거기서도 김칫국을 듬뿍 먹고 예상대로 같이 다시 함께 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이제 실현시킬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에 자신의 이제 과거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여운 있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큰 줄거리라기보다는 그 느낌이 잘 담겨 있어서 큰 스포일러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친나치주의라는 그런 되게 어려운 역사적인 문제도 담고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과거 영국의 영광이 미국이 이제 그 영국을 이제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도 하는 분이 있고 그거는 이따 실제 요리 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실제 요리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게 감상을 나눌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느림님부터 작품을. 이렇게 책을 읽지 않고 영화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어떤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주인공인 집사, 그 다음에 집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영화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봐서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보면은 영화가 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대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옮겨놔서 반반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로서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고 또 책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복습 같은 그런 느낌, 그 포인트를 잡아서 영화화 했겠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메이님은? 저는 언제나 이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영화가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분이 적당히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네, 맞아요. 편안해요. 네. 물론 그래서 약간은 구태의연하고 이 감독님 뭔가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작가주의적 성향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물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더니즘 영화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좀 편안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 뭐 각색도 그러니까 영화적인 재미도 잘 살리면서 저는 잘 각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우선 영화가 긴 편이잖아요. 근데 그 약간 영상도 옛날 영상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거 지루할 수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특정 사건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미랑 그 연기랑 그걸로만으로 지루하지 않게 2시간 넘게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옛날 영상인데도 그런 자체가 몰입도가 높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영화 자체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메인이 말한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함이 누구에겐 군더더기일 수도 있는 게 누구에게는 되게 그 핵심이고 중요할 수 있는데 감독 판단에서 그걸 덜어낸 거죠. 군더더기를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그러니까 러브 관계를 이제 몰입해서 한 면에서 되게 짠하고 되게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보던 중간에 영화를 보고 책을 마저 봤는데 똑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덜어내서 요약한
문장이나 질문은 완전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가 완전 달라져서 이거는 작품 자체도 재밌겠는데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겠다. 다음에 뭐 자료 있을 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크게 인물을 바꾸거나 뭐 한 게 아닌데도 은근슬쩍 뒤틀어놔서 주제 같은 게 다 바뀐 느낌이 들어서 묘한 재미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 나눠볼까요? 우선 영화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인님은 그 애정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 편하게. 저도 그 유일한 뭔가 에로틱한 느낌을 잘한다. 에로틱? 그 책을 살리고. 에로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원작으로도 읽으면서 이거는 100% 물론 전 영화를 먼저 보긴 했지만 이건 100% 영화화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유일하게 되게 정말 실갱이하면서 네, 실갱이하고 거기서도 묘사가 되잖아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피면서 그래서 이게 별거 없는 장면이지만 이게 충분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화나 책 속에서 의미를 두었을 때 그런 별거 아닌 행위지만 거기서 뭔가 로맨스를 느낄 수 있고 그나마 좀 에로틱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뭐 에로틱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면 그 둘의 뭔가 감정 그런 것들은 그리고 좀 책을 읽으면서도 이건 정말 영화화해야 하는 장면이구나 중요한 장면이구나 라고 느껴져서 근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졌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만화나 드라마로 나오면 넘어져요. 꼭 넘어지고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넘어지고 남자가 어정쩡하게 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키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미장센으로 여기저기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엎어지진 않고 벽에서 놀리긴 하는데 딱 봐도 이제 입술이 닿을 것 같은 각인데 약간 이제 한 발짝씩만 가면 되는데 잘 버텨내더라고요. 이 스티븐스가. 긴장감을 주는 거죠, 긴장감. 약간의 텀이 있어요. 스티븐스가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거를 견뎌내죠. 집사로서의 자기 그거를. 느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저는 스티븐스하고 그다음에 켄튼 양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강하게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스티븐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켄트 양을 뭔가 깊이 있게 바라보거나 그렇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영화 쪽에서의 어떤 사랑 관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저택 그거 되게 공들인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영상부터. 네, 저택의 그 나무 커다란 문 걸을 때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 그리고 문을 열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손님 우리 프랑스 손님이 발이 다쳤을 때 안내해서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수많은 직기들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갈 때 나올 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드론으로 촬영하듯이 정말 이렇게 그걸 잘 보여줘서 공들인 만큼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를 계속 드러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품 속에서 그 저택은 하나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하인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이렇게 문들은 다 비밀문인가 봐요. 보면은 다 벽에 이렇게 벽장, 무기 나올 것 같이 키스맨을 따지면 좀 갑자기 문이 없을 것 같은데 생기고 맞아. 다 비밀의 문이었어요. 그거 신기했어. 제가 아까 재료 소개 때 원래 인물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게 거의 인물이 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이런 서사 이런 것보다는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강하게 남아서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아빠가 아프실 때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중요한 회의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회의를 택하잖아요. 그 앞에서 또 뭐 아버지와의 관계는 되게 어색한데 또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안고 살고 그 1등급 집사로서의 그런 거에 대한 좋게 말하면 뭐 직업의식인데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소홀함이 느껴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가치관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슬퍼하지도 않고 되게 단칼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집사 모습, 거기서의 이 스티븐스의 캐릭터가 강하게 느껴져서 그게 딱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스티븐스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을 좀 잘 해주는 장면 같아요. 또 뭐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장면? 주 어떤 포인트를 저는 좀 지나간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담배 피는 그 총무가 뽑은 여자 하인과 남자 하인이 둘이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지금도 저렇게 우리 형 시대에서도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굉장히 영화이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부럽다, 자연스럽다, 자유롭다 하는 일은 굉장히 매여 있지만, 매여 있어도 저 정도 담배를 저렇게 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보단 자유로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저희가 보면 할머니가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담배란 게 지금처럼 금기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막 권장될 때가 있고 그 흐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담배 피면 건강에 좋다고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담배를. 소화를 촉진한다고 예전에는. 예. 근데 지금은 담배 피우면 되게 약간의 건들거린 느낌이나 금기식품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시대 면에서는 그때는 맞담배가 이렇게 연인이 서로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긴 했어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영국에 대한 그런 풍경 묘사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국 영화를 보면 뭔가 그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세련되지 않고 그 투박한 느낌인데, 이 영화에서도 일단 화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중충. 네, 기본적으로 우중충하고, 그리고 그 건물이나 그런 도로나 그런 보이는 자연 풍경들이 뭔가가 투박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형적인 영국 느낌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보여줬고, 그리고 하인들끼리도 이제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예의를 갖춰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스티븐스가 좀 축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또 하나의 자기들만의 규율이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성유충 사람들을 접대를 하기 때문에 그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거기서도 또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기네들의 규율과 또 지켜야 할 것들과 그런 것들이 또 그들만의 세계가 또 다르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서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집사하면은 남의 일이 발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약간의 하층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에서도 한여장 또 한여 관리하는 사람, 그 밑에 직원이 특히 저는 스티븐스 씨 같은 그 사람이 되고 싶다. 나중에 도망가긴 했지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내에서의 이제, 그리고 막 도망간 여자를 두고도 켈튼 양이 좀만 더 있었으면 어디 총무 자리라도 알아봐 주려고 했는데라고 해서 나름의 우리가 주임대리 하듯이 그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단계가 있구나. 또 되게 인상 깊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책이랑 같이 보는 입장에서 책에 있는 거를 삭제하거나 바꾼 건 감독의 의도가 되게 다분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두 가지 되게 제가 재밌었던 게 있는데, 우선 책에서는 저 여자가 울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와인 떨어뜨렸으니까 청소해달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괜히 딱 봐도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걸 보고 위로해주지는 못하는데 어정쩡하게 켄트냐 저기 와인을 떨어뜨려 저기 좀 청소해줘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는데, 결국 위로해준 건 아니지만 그 문을 열고 닫고의 차이에서 러브라인의 진전이 저는 확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측은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우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영화에서는 따뜻한 말은 못했지만 그런 우는 모습을 직접 보고 어떤 그 상황의 공간에 함께 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러브라인은 텄구나 그 느낌을 이제 해준 거랑, 마지막에 이 책에서 나오는 그
현자 같은 아저씨를 만나서 뭐 저녁이 어쩌고 남아있는 아이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 저택에서 새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 새를 밖으로 날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 같은 걸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거를 그냥 좋게 말하면 새가 결국 자유에 대한 상징물이 되기도 한데 그걸 이렇게 날려버리는 걸로 매듭을 지은 게 그게 어차피 2시간 넘게 동안 저택 엄청 찍고 나무 엄청 찍고 호수 엄청 찍었는데 그거를 찍은 만큼 나머지를 없앤 거면서 이분이 되게 사랑에 대한 여운을 더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 인생에 대한 여운보다 사랑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대부분 그 소설에서 영화화 될 때 로맨스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헐리우드는 더 심하잖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을 좀 매력적으로 그려서 좀 더 러브라인을 강조하고 해피엔딩으로 또 마무리해주고 보니까 캐스팅도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영화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고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캐스팅이 휴그랜트, 그 다음에 기존의 슈퍼맨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루이스 미국 신사 역을 맡고, 그 다음에 강했던 안소니 홉킨스, 엠마 톰슨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것도 되게 뭐랄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캐스팅? 네, 캐스팅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책을 볼 때의 어떤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게 영화에는 개성이 없다고 하고 되게 무난하고 되게 담백하다고는 하는데 이미 중간중간에 어떤 캐스팅이나 배경이라든가 큼직한 거는 이미 개성을 갖고 자리를 만든 것 같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무난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서 거기서 오는 어떤 영화가 주는 알 듯 모를 듯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있었다,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앤서니 홉킨스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네, 비해? 역할에 비해서. 그 당시에도 좀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원작을 읽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과거랑 현재가 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만약에 이 영화를 찍는다면 베네딕 컴버배치가 맡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아예 가상 캐스팅하는 거 재밌죠? 네. 너무 좋아하는 배우죠. 저도 개인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메리 켄튼 양의 역은? 메리 켄튼 양은 영국 배우는 아닌데 제니퍼 로렌스. 뭔가 그 통통 튀면서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 연기를 잘하니까 영국식 액센트도 되게 훌륭하게 다 발음을 할 것 같아요. 스티븐스가 되게 완벽주의자고 자기 일에 갇혀있는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면 켄트는 그에 비해서는 되게 그 당시를 생각하면 더 적극적인 여성이잖아요. 저 뭐 결혼해도 돼요 뭐 이런 것도 다 말할 정도로, 그리고 먼저 무슨 책 읽냐고 했을 때도 신경 쓰지 말라면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계속 무슨 책 읽냐라고 해서 일을 만드는데 끝까지 뭐 받아주진 않지만 되게 적극적인 여성, 똑부러진 여성 편에 속하죠. 일도 잘하는 느낌이 딱 그게 담겨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주고 해주는 그런 걸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귀찮게 계속 사실 무슨 책 읽었을 때 말 안 하면 그냥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알려주고 물어보면 싶지 않은데 이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 뭔가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괜히 괴롭히고 막 치마 들치고 고무줄 자르는 것처럼 괜히 이제 건드는 거나. 근데 그 전에가 너무 첫 만남이 너무 웃긴 게 꼬투리 잡으면서 시작하잖아. 서로 원래 막 우리 아빠를 그렇게 부르냐, 왜 눕히지 않냐 막 이런 거 하다가 괜히 이 집사 스티브스 자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스티브스의 아버지가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막 조목조목 말하니까 스티브스는 알면서도 짜증나서 피하고, 그 중국 그 동상 나왔을 때는 계속 막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리고 나 바쁜데 왜 이러냐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들, 그렇게 정말 약간 콩닥콩닥 서로 정말 관심 있는 애들이 괜히 막 놀리듯이 하는 느낌이 담겨 있긴 했어.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솔직한 사람의 이 역할이 딱 그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하죠.
약간은 요즘 말로 했을 때 워라벨 입장에서 봤을 때 켄튼 양은 그래도 자기 하던 나름의 한여장으로서의 커리어를 버리고 누가 고백했을 때 그걸 받아서 그 남자도 자기 집사란 뭐 역할이 있지만 다들 나와서 그냥 숙박업을 한다고 아예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사랑이나 가족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나름의 자기 라이프를 더 중시한 거고, 이 스티브스는 자기가 이제 집사로서의 자기 워킹으로서의 성과나 성취 이런 걸 더 강조한 건데, 여러분들은 각자 성향상 비율을 따졌을 때 어디가 더 부등호가 더 열려있는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잡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다들 그러고 싶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부등호를 이제 한다면 이 꼴은 없고 방향성을 고른다면 저는 어떻게든 하나를 놓지 않고, 왜냐하면 일하는 거에 그 스티븐스의 그 생각과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인 이상 자기가 일을 하고 일이 다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얻는 것들, 느끼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켄튼 양도 정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둘 섞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꼴으로 하고, 메인님은? 저는 스티븐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만 네, 되지 못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거기서 큰 만족을 느끼고,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고통 따위는 다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우선 그러면 켄튼 양, 사랑꾼 켄튼 양이 더 가까우신데, 네. 이런 워커홀릭 같은 매력, 약간 커리어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도 이제 약간 동경을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티브스에 더 가까운데 켄튼 양 같은 마음을 가져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되게 뭔가 이뤘을 때 기쁨 이런 거는 몇 번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도 경험을 쌓으면 안다고 해서 그런 경험은 사실 많이 얻어봤는데, 뿌듯함 이런 거 많이 얻어봤는데 그 외적인 것은 약간 둔감한 편이라서 켄튼 양 같은 감수성을 갖는 것도 되게 뭔가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약간의 다른 삶에 대한 호기심 면에서 그런 섬세함도 갖고 싶고, 사실 밸런스라는 것 자체가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르라기보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건데, 근데 밸런스의 기준도 다 다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각자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의 두 분은 약간 다 아쉬운 한쪽 성향에 꽂혀 있었죠.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 2개 중에 하나로, 스티븐스는 오히려 자기가 후회한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안 하죠.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근데 켄튼 양이 이제 책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 꼭 지금이 엄청 잘못돼서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때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스티브슨과 켄튼 사이에서는 그래도 둘이 약간의 이런 우리가 말한 썸 같은 게 있었는데 둘 다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켄튼도 고백을 먼저 한 건 아니죠. 그 상황 속에 다른 남자가 고백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고민을 이제 한 것뿐이고, 스티브슨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숨기고 스스로 절제하기 바빴는데, 그걸 후회하는 순간이라면 둘 다 그게 후회하는 순간일 수 있겠죠. 서로 한 번 더 나아갔으면 그 20년 뒤에 삶이 어땠을까. 왜냐면 어차피 달링턴도 몰락을 하거든. 평생 가지 않거든.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 이제 그런 순간일까? 얘기 나눠볼까요? 느림님부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큰 거를 이렇게 후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순간순간에서 이렇게 아쉽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편인데, 글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후회, 아쉬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근데 아쉬운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 지금의 남편이 굉장히 무난해서 저는 무난한 어떤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 무난하지 않은 그냥 그런 다른 사람과 한번 연애 또는 만남 이런 걸 했었으면 그 경험이 나한테는 굉장히 컸을 것 같다. 그쵸. 예, 그런 생각이 이제 살면서 드는 것 같아요. 후회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있죠. 너무 궁금해요. 결혼이 사실 가장 큰 변곡점 중에 하나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순간이고. 메인님은? 저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많이 되돌아보는 편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크게 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있잖아요. 언제나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늘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되지만 근데 제가 다른 길을 갔다고 해서 제 삶의 방향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타고난 성종이란 게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늘 후회하고 늘 되돌아보고 이때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막상 치열하게 고민해서 밟아온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그때그때 훅훅 넘어온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사범대를 나왔는데 사범대를 들어간 이유 자체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축구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라서 나 선생님 돼서 애들이랑 축구해야지 이거였어요. 전혀 크게 이유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고 사실 가군, 나군, 다군에서는 사범대 아닌데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필연성과 교육적 신념이 너무 뛰어나서 간 게 아니라서 오히려 제가 지금 어차피 공교육 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종합대 갔으면 더 재밌는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대학원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교육계라는 그 틀이 사실 되게 보수적이네 약간 그런 정해진 틀이 있는데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만 해도 열린 줄 알았는데 일반 대학원 또 다른 느낌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일반 대학원을 가봤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선생님 할 거라 생각을 하고서 밟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교육 쪽에 있긴 하지만 그걸 아예 뒤집을 수 있는 게 이 딱 대학 입학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후회되기도 해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서 했던 것들인데 그런 면에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 책과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남아있는 나날, 나의 남아있는 나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간단히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앞에 했던 거랑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같은 맥락이라서 이어서 질문을 나온 건데 여러분은 또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일을 계속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5년 이상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다음 저의 그 남아있는 일은 새로운 일을 아마 나는 다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기존에 대학교에서 배운 그 전공과 그걸 토대로 계속 일을 했었고 너무 만족스러웠고 너무 잘 선택했다,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쉽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갖다가 공부해서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무엇을 내가 또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니까
사실 그게 어디로 이제 통 튀겨 나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선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계신 거고 좋은 말씀 같아요. 메이님은? 저는 좀 굉장히 비관적인 좀 미래에 대해 기대를 일부러 안 했던 것 같아요. 더 좀 그렇게 안 될까봐. 그래서 언제나 뭐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제 미래는 뭐 항상 우울하고 막 뭔가 밑바닥의 삶을 항상 미리 마음속에 막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뭔가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다른 문이 열리긴 하더라고요. 그게 막 사람 죽으란 법 없다 이런 얘기 잘 나오는 그게 뭐 거창한 뭐 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냥 정말 또 다른 문이 하나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아있는 생애도 아까 되게 스티브스 동경한다면서. 네. 우선 뭐 알아서 풀리겠지 이런 느낌인데. 좀 그냥 순리대로 거기서 막 그렇게 애쓰면서 막 뭔가를 추구하거나 막 뭔가를 막 원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서 근데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저는. 우선 우리 앞에 독서 모임 때도 그리고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약간의 그러니까 순리대로 그냥 그럭저럭 해서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도 뭐 다양한 활동을 하겠지만 그렇게 아까 제가 막 뭐 그렇게 어쩌다가 사업대 오고 어쩌다가 교육 쪽 일하고 어쩌다가 뭐 강의하고 이런 단계를 밟는 것도 밟는 건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남아있는 나날은 이제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거를 최대한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내가 치열한 사유나 고민을 못했을 때 그게 뭐 이게 더 몸 편하고 마음 편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또 아쉬움이 남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아쉬움보다 내가 문과 이과도 당연히 문과에 고민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무슨 이과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을 때마다 그때는 되게 다른 사람 막 치열하게 고민할 때 나는 고민 안 하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또 어떤 이제 자리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이제 편하고 그런 걸 오히려 경계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하던 거는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수들이 왜 10년 동안 똑같은 강의안으로 강의를 하는 줄 알겠어. 되게 편하거든. 한 번 말한 거를 한 번 또 하면 되고 따로 PPT 안 만들어도 되고 준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편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러면 그 처음에 그걸 하게 된 것과 그런 의지가 좀 반하게 되잖아요. 내가 새로운 걸 뭐 도전했던 느낌과 그런 것들 다르게 돼서 오히려 그때마다 나는 강의 PPT 한 번이라도 바꾸려고 해요. 사례라도 하나 요즘 거 넣으려고 하고 계속 똑같은 거 그대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 남아있는 나날은 이렇게 쓱 잘 넘어갔네 얼렁뚱땅 잘 넘어갔네 이런 거를 오히려 좀 저 같은 경우는 막아야겠다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은 다른 면을 보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 그게 잘 담긴 것 같고 책에 있는 이제 영화는 없지만 그 마지막 제가 정리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하긴 그렇다. 언제까지나 뒤만 돌아보며 내 인생이 바랬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책해본들 무엇이 나오겠는가. 그걸 중략하고 내 인생이 택한 길을 두고 왜 이렇게 했던가 못했던가 끙끙대고 속을 태운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진실되고 가치 있는 일에 작은아마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이거를 스티브스가 이제 마지막 책에서 이 사람은 던지듯이 말하잖아요. 궁시렁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인데, 이제 뭐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면서 내 과거에 1등급 집사, 막 달링턴의 영광, 과거 대영제국, 세계를 주름잡았지 영국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뭐 EU 탈퇴한 애 만에 막 해서 탈퇴 결국 해버리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관계를 다 겪으면서
그 남아있는 나라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책에서의 느낌을 이제 한번 읊어드리면서 이 작품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 코너 맛대맛 시간인데요. 같이 보면 좋을 책이나 영화, 만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책에서랑 다르게 영화에서는 확실히 이 스티브스의 답답함, 아까 키스 각인데 거기서 이제 한 발음 나가지 못해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고구마의 전형이 저한테는 광식이 동생 광태의 광식이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된 그 김주혁 배우가 한 역할인데 제가 거의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던 거라서 인상도 깊고 되게 광식이와 광태 사이의 그 인물 사이의 느낌에서 광태는 되게 나대고 까불까불거리면서 얻을 거 직접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얻어버리는 사람이고 광식이는 계속 한 발 뒤에서 지켜보다가 오히려 놓치는 사람인데 저 광식 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도 거기 영화에서도 주거든요. 왜냐면 그 여자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 못해서 계속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의미에서 이 광식이와 스티브스가 연관이 잘 돼서 이제 유럽파 광식이가 스티브스 이렇게 해서 이 광식이 동생 광태 영화를 같이 보면 또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메이님은? 저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다 해주세요. 네, 순수의 시대 순수의 시대 소설이나 영화나 둘 다 좋았어서 그러니까 이디스 워튼이라는 미국 여성 작가 플리처상 수상 작품인데요. 일단은 귀족 사회가 배경이고 여긴 1890년대 미국 귀족 사회가 배경이에요. 근데 영화는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찍으셨고 이제 배우도 너무나 훌륭한 배우들이고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정찬, 연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귀족들의 사회, 그 관습, 그 관습에 얽매여서 그들만의 그 암묵적인 뭔가 그런 규칙 그런 데에 얽매여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놓치게 된 한 귀족 남자의 이야기인데 약간 비슷한 정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래 그래도 내 삶은 괜찮았어. 그래서 그 지나간 사랑 그러니까 놓친 사랑에 대한 그 후회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뭐 허영의식이나 그들만의 그 뭔가 그런 제도를 비판하는 느낌도 있어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영화가 나왔어요. 그 같은 해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이어가지고 그래서 읽으면서 또 영화 보면서 근데 분위기는 완전 달라요. 여기는 영국 귀족사회 또 영국 영화라서 그런지 뭔가 투박하고 우중충하다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되게 색감도 아름답고 그리고 어쨌든 한 30년 정도 더 앞선 시대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영국 귀족이랑 미국 귀족도 비교하면서 보고 또 그들 그 귀족 사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순수의 시대를 책과 영화 두 개 다 추천하신 거예요? 네, 저는 둘 다 좋아했어서. 알겠습니다. 느림님은? 저는 영화를 볼 때 영화 음악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스타일인데 남아있는 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악? 네, 깔려있는 어떤 주는 그 느낌이 그냥 영화를 그렇게 뭔가 영화의 어떤 요소나 메시지를 그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만 뭔가 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화의 첫 장면에도 영국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건물들, 오래된 저택, 그다음에 집 안에 그런 모습들, 초록색, 나무색, 나무 이런 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저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틈틈이 늘 그거를 봐요. 보고 그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이제 배우
저의 이제 첫사랑이기도 해요. 너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맞아. 저도 그 영화 엄청 좋아해요. 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무것도 사실은 뭔가를 느끼기에는 참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영화가 저한테 주는 느낌이 강했는지. 그래서 그 배우와 함께하는 메릴 스트립을 너무너무 미워하기도 하고 예, 너무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주인공 그랬나라는 들고. 그래서 영화 자체는 영화 음악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사하는 그 당시 시대의 여성의 어떤 역할, 여성이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당시의 어떤 지금 남아있는 나날처럼 집사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 어떤 신분들의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는 메시지도 충분히 보면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븐스하고 그 다음에 메리 켄튼 사이 관계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었다고 하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면 어느 정도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관계들, 서로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같이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저는 네, 그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네요. 그럼 광식이 동생 광태랑 순수의 시대랑 아웃 오브 아프리카 세 작품이 이제 같이 보면 좋을 작품으로 나왔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문화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에 맞게 음식에 한번 비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 스티브스 역할에 꽂혀가지고 스티브스가 되게 겉은 되게 딱딱한 개 같이 겉은 되게 완벽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냉소적이고 그런 이미지 같지만 또 그 편지를 보고 혼자 상상하거나 우리한테 말을 거는 그런 소설에서의 느낌과 이 영화에서는 되게 움찔움찔하는 정말 축하합니다. 저 결혼해도 돼요? 축하합니다. 막 이런 게 되게 제대로 숨기는 것 같은데 숨기지 못하는 듯한 오묘한 그런 머뭇머뭇하는 느낌, 막 문 옆에서 우냐 안 우냐 그 기대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는 속은 게살처럼 되게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겉에만 이제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개에 비유를 하고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개는 너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없어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막 다 부셔먹고 막 이빨에 끼고 되게 아프고 해서 먹는데 너무 얻는 건 조금이라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스티브스가 남아있는 나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속이 알찰지 겉만 요란하고 속은 또 이렇게 아쉬울지 정해질 것 같아요. 저는 개요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느림님은? 저는 스테이크 요리? 스테이크? 네, 전형적인 영국이라는 나라와 그 분위기와 저택과 저 고기 썰어야 될 것 같은 네, 레스토랑 네. 느낌이 네, 영화가 주는 클래식한 느낌? 천천히 하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씹어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씹고 나면 조금이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무언가? 그냥 순전히 무난하게 넘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서양식 느낌이어서 비싸고 맛있는 그런 스테이크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스테이크 같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아까 메이님이 이 저택이 정말 하나의 인물이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택 안에서도 그 정말 이거 샹들리에 쫙 깔려있고 긴 식탁에 막 자로 재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고, 자로 이거를 잘 놨냐 안 놨냐 보고 지금 세팅하고 막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길쭉한 그 식탁에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느낌이 정말 강한 장면으로 남는데 그 스테이크가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메이님은? 저도 같은 서양식이긴 한데 저는 머쉬룸 수프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머쉬룸? 그냥 수프, 버섯 수프 같은. 그러니까 영화가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했고 수많은 연애가 나오고 그 화려한 대저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소박하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냥 영화가 그렇게 화려한 느낌이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영화를 보면은 막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도, 내용은 분명히 그 안에 사람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영화 톤 자체가 차분하기도 하고 이분이 이렇게 그려내는 그 영화 스타일이 워낙 객관적이고 뭔가 정확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그냥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프같이 그냥 편하게 깔끔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닌데 느낌은 맞아. 느낌이 진짜 묘하게 다르다. 같은 양식인데도 되게 그냥 에피타이저 같은 부드러운 스프와 이제 하나의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그러게 되게 느낌이 다양히 신기하다. 하여튼 그래도 유럽 느낌의 물씬 풍기는 그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계열이 또 유럽 계열이 정도로 가보면 이렇게 오늘 첫 방송 했는데 간단히 소감 들어볼까요? 첫 방송 어떠셨는지 느림님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영화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영화지만 영화로만 얘기를 또 할 때 영화에도 더 많이 흠뻑 빠져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어색하고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음 메인님은? 저는 좀 즉흥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인장님도 그렇고 뭔가 준비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기록도 하고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네. 되게 저는 좋아하는 그 질문할 때마다 막힘없이 나오셔서 이미 지금 영화에 대한 내공 상당하시기 때문에 그 변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길 찔르고 저길 찔러도 얼마든지 그렇죠. 맛있는 집이 나오고 그 주크박스처럼 그냥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서 그건 이제 괜찮으신 것 같고 저 또한 많은 분들이랑 이제 여러 이것저것 하지만 또 이 분들과는 또 모임과는 우리가 독서 모임 오래 했던 거랑은 다른 맛이 또 있어져서 다음에 또 자주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